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특별했다. 잎사귀가 붉게 물들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이 계절은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강민우는 대학을 갓 졸업한 25살의 청년으로 서울 강남 한복판의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출판사는 규모가 크지 않았지만 그는 글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매일 출근을 즐겁게 했다. 민우는 어릴 적부터 책과 글쓰기를 좋아했다. 부모님은 늘 책 속에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성장했다. 하지만 사회는 언제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를 시험했다. 졸업 후 그는 원하는 직장을 쉽게 찾지 못했고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 처음에는 단순한 교정과 서류 정리만 맡았다. 하지만 점차 그는 글의 힘과 세상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기 시작했다. 그날 민우는 사무실에서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앞에는 최근 들어 출판사가 집중하고 있는 신간 원고가 열려 있었다. 원고는 한 젊은 작가의 첫 소설이었는데 민우는 읽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야기는 서울의 한적한 골목과 청년들의 꿈, 그리고 숨겨진 갈등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에는 문장 구성과 캐릭터 묘사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을 담아야 해 민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수정 제안을 적어내려갔다. 출판사 동료인 지수는 그의 작업을 유심히 바라보며 가끔 조언을 건넸다. 민우 씨, 너무 고치려 하면 작가의 색깔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조금만 조심하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수의 말을 새겼다. 그는 언제나 글을 통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꿈꾸었지만 동시에 작가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출판사로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신간의 작가입니다. 편집과 관련해서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화 저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좋습니다.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그렇게 민우는 그날 저녁 서울의 조용한 카페에서 작가와 만났다. 작가의 이름은 한세윤, 29살의 여성으로 차분한 외모와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었다. 세윤은 책에 대한 열정이 강했고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했다. 민우는 세윤의 말을 들으며 원고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세윤은 자신이 경험한 서울의 일상, 청년으로 살아가는 고단함과 희망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민우는 세윤의 눈빛 속에서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민우는 세윤에게 원고의 장점과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세윤은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화를 이어갈수록 민우는 깨달았다. 이 원고는 단순한 출판물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삶과 생각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카페를 나서는 길, 민우는 한참 동안 세윤과 나눈 대화를 되새겼다. 서울의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순간 민우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과 글쓰기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그날 이후 민우와 세윤은 매일같이 원고와 편집 회의를 이어갔다.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하기도 했다. 민우는 세윤의 문장을 더욱 감정적으로 다듬으려 했고 세윤은 자신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려 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때로 열정적이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 달이 지나자 원고는 눈에 띄게 변모했다. 민우는 세윤의 진솔한 이야기와 자신의 편집 방향을 조화시키며 책이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도 있었다. 과연 이 책이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니면 단순히 평범한 이야기에 그치게 될까?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지고 도시의 불빛이 빛났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책은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세윤과 내가 함께 만든 이야기는 분명 의미가 있어.
그 순간 민우의 눈에 세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스쳐갔다. 카페에서의 첫 만남, 밤 늦게까지 이어진 편집회의, 의견 충돌과 화해.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이제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주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가을 밤거리를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설렘이 차올랐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세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누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렇게 서울의 가을밤은 깊어갔고 민우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올랐다. 이 순간이 바로 그와 세윤의 삶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가을 햇살이 사무실 창을 통해 부드럽게 들어왔고 그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책상 앞에 앉았다. 어젯밤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윤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사무실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지수는 민우를 보자마자 급하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 씨, 오늘 오전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 관련해서 출판사 대표님이 직접 참여한다고 해요. 민우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대표님은 언제나 높은 기준과 날카로운 평가로 유명했다. 그의 의견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었다. 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표님, 부장님, 그리고 몇 명의 편집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세윤도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민우는 세윤에게 눈빛으로 격려를 보내며 자리에 앉았다. 회의는 예상대로 시작되었다. 대표님은 신간 원고의 첫 장을 읽고 즉시 질문을 던졌다. 이 내용이 과연 독자들에게 충분히 공감을 줄 수 있을까? 캐릭터의 행동과 감정이 조금은 평면적으로 보이는데 어떤 개선 방안이 있나? 세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 진지하게 답했다. 저는 청년들의 일상과 내면의 고민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민우 씨와 함께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긴장했지만 곧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가 최근 원고를 함께 수정하면서 캐릭터의 감정과 갈등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었습니다. 독자가 캐릭터의 고민과 성장 과정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대표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이야기 출판이 아니라 청년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공감을 줄 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겠다는 거지. 민우와 세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민우는 세윤과 밖으로 나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민우 씨. 대표님 앞에서도 침착하게 잘 설명했어요. 세윤이 미소를 지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윤 씨 덕분이에요. 원고 자체가 힘이 있어서 제가 설명하기 훨씬 수월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협업은 더욱 긴밀해졌다. 민우는 세윤의 원고를 분석하며 감정을 살리는 편집에 집중했고 세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점점 작업량이 많아지면서 피로와 갈등도 늘어났다. 어느 늦은 오후, 민우는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세윤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우 씨, 혹시 제가 조금 더 과감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어떨까요? 읽는 사람이 놀랄 수도 있지만 진짜 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민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 과해지면 독자가 몰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된 공감이에요. 조금 더 세심하게 다듬어보죠. 세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논쟁은 그날 밤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과 철학을 존중하며 점차 새로운 원고가 완성되어 갔다. 며칠 후 민우는 출판사에서 열리는
독자 대상 시사회 준비를 맡았다. 시사회는 신간의 첫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였다. 민우와 세윤은 시사회 자료를 점검하며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다. 긴장감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얻었다. 시사회 당일, 독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층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고 강연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세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하며 독자들과 눈을 맞추었다. 민우는 조용히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세윤의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순간을 느꼈다. 그러나 시사회가 끝나갈 무렵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 한 독자가 물었다. 작가님, 현실적인 고민을 담았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힘들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세윤은 잠시 멈췄다가 진심을 담아 답했다. 물론 힘들었죠. 글을 쓰면서 제 삶을 솔직하게 바라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글은 결국 제게 치유였고 독자에게는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우는 세윤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순간 자신이 선택한 길과 세윤과 함께한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시에 민우는 알 수 없는 불안도 느꼈다. 출판 이후 세상의 반응은 언제나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우와 세윤은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발 아래 흩날렸다.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시사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노력한 이유겠죠. 세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민우 씨가 없었다면 이렇게 완성도 높은 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여서 가능했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따뜻했다. 민우는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여정은 단순히 책 한 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민우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이 있었다. 출판 후 세상의 평가, 독자의 반응,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윤과 함께라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거야. 그 순간 민우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느끼며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출판 이후 민우와 세윤의 일상은 갑작스럽게 바빠졌다.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터뷰, 강연, 그리고 추가 편집 요청이 이어졌다. 민우는 처음에는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압박감과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세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글로 풀어내야 하는 부담과 독자들의 기대를 동시에 맞닥뜨려야 했다. 어느 날 민우는 사무실에서 편집 원고를 검토하던 중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출판사 측에서 긴급히 편집 방향을 수정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원고 중 일부 장면이 독자들에게 너무 자극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민우는 잠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자신이 세윤과 함께 만들어온 이야기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였다. 세윤에게 전화를 걸자 그녀도 이미 같은 이메일을 확인한 상태였다. 민우 씨, 우리 이 부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의 진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데 세윤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갈등이 묻어났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세윤 씨, 우리 이야기의 핵심은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심이에요. 너무 과도하게 수정하면 그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출판사 입장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조율할지 같이 고민해봐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로의 의견을 조율했다. 민우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세윤은 감정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강조했다. 두 사람은 종종 의견이 충돌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민우는 세윤의 글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녀 자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러나 출판사 측의 압력은 점점 강해졌다. 몇 차례의 수정 끝에 민우와 세윤은 원고의 핵심 장면 일부를 완전히 바꾸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세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민우는 마음속 깊이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며 어떻게든 독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할 방법을 모색했다. 한편 민우는 개인적인 문제도 겹치면서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의 가족이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서울에 와야 했고 민우는 일과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다. 세윤은 민우의 고민을 이해했지만 자신도 독자들과 출판사 기대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어느 저녁 민우와 세윤은 사무실 옥상에서 잠시 쉬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민우 씨,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세윤이 조용히 물었다. 민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세윤 씨, 우리가 시작한 일은 단순한 출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힘들어도 이 과정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세윤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그런데 새로운 갈등이 나타났다. 한 대형 서점에서 민우와 세윤의 책에 대해 부정적인 리뷰와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일부 독자는 글의 현실성과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했다고 평가했고, 심지어 민우와 세윤의 개인적 삶까지 언급하며 공격적인 댓글을 남겼다. 세윤은 처음으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우도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녀를 위로하며 말했다. 세윤 씨, 우리가 쓴 글은 진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지만 진심은 반드시 전해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원고를 다시 읽었다. 비판을 반영하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민우는 세윤의 글 속 감정을 세심하게 다듬고 세윤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신뢰와 애정을 느꼈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그치지 않았다. 방송 인터뷰, 독자 이벤트, 편집회의. 민우와 세윤은 쉼없이 움직여야 했고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갔다. 어느 날 민우는 세윤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세윤 씨, 우리 조금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서로 지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미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간 작업을 멈추고 단순히 서울 시내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서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휴식 후 민우와 세윤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다시 원고에 집중하며 외부의 압박과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완성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판 이후의 반응이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이어질지, 그리고 세윤과의 관계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었다. 동시에 두 사람의 작품이 독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지 기대와 불안이 혼재했다. 그날 밤 민우와 세윤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창가에서 민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어려움이 있어도 세윤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어. 세윤도 민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민우 씨,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반드시 독자들에게 닿을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도전과 시련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민우와 세윤은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본격적으로 원고 작업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출판 압박이나 독자의 비판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세윤은 점점 민우에게 의존하는 자신을 느꼈고 민우는 그런 세윤을 지켜보면서 책임감과 부담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던 두 사람은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해 크게 싸우게 되었다. 민우 씨, 왜 제 생각을 좀 더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세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답했다. 세윤 씨, 난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판사와 독자까지 고려해야 해요. 우리 글이 전달될 방식도 중요하죠. 세윤은 눈물이 글썽이면서도 반박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 거예요? 독자를 위해서만 쓰는 거라면 제 진심은 어디로 가나요? 그 순간 민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세윤의 말 속에 숨겨진 절박함과 진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책임과 압박감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민우는 세윤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고 세윤도 마음속 갈등으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러던 중 출판사에서 또 다른 소식이 왔다. 독자들과 미디어에서 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두 사람에게 특별 강연 요청과 토론회 참석 요청이 이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세상에 그들의 글을 더 널리 알릴 기회였다. 세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부담감에 주저했지만 민우의 격려와 믿음 덕분에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민우 역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세윤과 함께 이 기회를 활용해 글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강연 전날 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다. 원고와 발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민우는 세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윤 씨, 우리 글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나요? 세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우 씨,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감과 성찰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다듬었어요. 이제 믿고 나아갈 시간이에요. 다음 날,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독자와 미디어가 모였다. 세윤과 민우는 무대 위에 서자 긴장감이 엄습했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세윤이 첫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과 글 속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며 관객과 눈을 맞췄다. 민우는 뒤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때때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강연 중 한 관객이 질문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했지만 일부 장면은 너무 현실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을 쓰면서 두려움은 없었나요? 세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담담하게 답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직면하며 글을 썼고 그것이 바로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글을 통해 여러분이 공감하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돌아보길 바랐습니다. 관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는 눈시울을 붉혔다. 민우는 세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선택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강연 이후 새로운 갈등이 찾아왔다. 일부 미디어에서는 세윤과 민우의 개인적인 삶까지 언급하며 논란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글을 칭찬하면서도 두 사람의 사생활과 동기까지 분석하며 공격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세윤은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민우 역시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그저 위로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결심했다. 세윤 씨, 우리는 이제 글을 통해 사람들과 직접 소통해야 해요. 미디어가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블로그, SNS, 그리고 소규모 독자 모임을 통해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기술적 지원과 글의 방향을 돕고 세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발견을 했다. 독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전에는 몰랐던 공감과 위로의 힘을 느꼈다. 비판과 공격 속에서도 그들의 글이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고민했다. 앞으로 닥칠 더 큰 시련과 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늘어날 책임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다. 세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독립적이고 강인한 개체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동시에 느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민우와 세윤은 서로의 존재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삶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올 더 큰 도전과 시련을 준비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켜내고 진심을 전달하기 위한 여정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 겨울이 찾아오고 민우와 세윤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출판사와 미디어의 압박, 그리고 독자들의 관심 속에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소규모 독자 모임에서 직접 독자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임장은 따뜻한 조명 아래 책의 내용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독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민우와 세윤은 이를 경청하며 때때로 조언을 던졌다. 한 관객이 손을 들고 말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져서 글 속의 희망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윤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글을 쓰면서 깨달은 것은 희망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현실은 때로 가혹하지만 그 안에서도 작은 빛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민우는 덧붙였다. 그리고 그 빛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윤과 제가 글을 함께 쓰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지켜주고 동시에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세윤과 민우는 한적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그간의 긴장과 갈등이 서서히 풀리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묵묵하지만 깊은 이해와 신뢰가 자리 잡았다. 세윤이 조용히 말했다. 민우 씨,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겪었어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 외부의 압박, 그리고 서로의 상처까지.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네요.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세윤 씨.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단순히 글을 쓰는 사람을 넘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죠. 그러나 그 순간 출판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다. 해외 강연과 번역 출판 제안이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대에서 그들의 글이 소개될 기회였다. 세윤은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민우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다. 민우 씨,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두렵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민우는 힘주어 말했다. 그래요, 세윤 씨,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과정에서 성장할 겁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날, 두 사람은 공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따뜻한 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외 강연에서 세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경험과 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우는 뒤에서 안정감을 주며 필요한 순간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관객들은 두 사람의 솔직함과 진정성에 감동하며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강연이 끝난 후 세윤은 한 관객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저도 글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세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용기는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생기는 거예요.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민우 씨와 함께 글을 쓰면서 그 한 걸음을 계속 내디뎠습니다. 민우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세윤의 성장을 묵묵히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히 한 권의 책으로 끝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밤이 깊어 호텔방에 돌아온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봤다. 세윤은 조용히 속삭였다. 민우 씨, 앞으로도 우리 이야기를 계속 써나가요. 힘든 순간이 있어도 함께라면 버틸 수 있어요. 민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세윤 씨, 앞으로도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글로 남기고 서로를 지키며 나아가요. 두 사람은 창밖으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들은 글과 삶을 통해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길을 걷기로 했다. 두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속에서 희망과 진심을 찾아내는 여정을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민우와 세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책의 결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며 성장하고 다른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여정의 시작이었다.